희망과 열정이 숨쉬는 도시 다이나믹 부산, 그리고 다이나믹한 직업 변리사. 부산 광명고등학교에서 변리사가 직접 강의를 한다. 김일성 변리사의 꿈을 담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 학교에서 변리사가 뭘 하는 직업인지, 그리고 변리사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변리사가 앞으로 어떤 전망이 있는지,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저씨 이름은 김일성.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근데 아저씨 이름은 한자는 달라. 근데 아저씨는 가운데가 하나 일자의 별성이야. 삼성은 별이 몇 개고? 세 개에서 삼성이야. 아저씨는 한 개니까 일성이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노? 아저씨가 원스타야. 오늘은 여러분 앞에 이 아저씨가 스타다 말이야. 그래서 아저씨 이름은 김일성 변리사 이렇게 돼요. 자, 변리사는 뭘 하는가 이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변리사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 변호사는 뭐예요? 법을 갖다가 변호해 주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변호사는 민법과 형법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전문 서비스를 해주는 업을 변호사라고 그래요. 그럼 변리사는 뭐냐라고 하면 지식재산권, 우리나라가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지식산업화, 지식재산권, 지식능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식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지식재산권 안에 한 부분인 산업재산권이 있어요. 산업재산권. 이 산업재산권 안에는 또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여러분 많이 들어본 거 특허. 들어봤어요? 예. 그 다음에 실용신안. 혹시 들어본 사람? 들어봤어요? 예. 디자인, 상표. 이 네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산업재산권이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지식재산권은 여러분 학교 이름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 안에는 보면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나눠주죠. 이와 같이 고등학교 안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듯이 지식재산권 안에 산업재산권, 그 다음에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노는 산업재산권. 이 안에 방금 이야기한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이 네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산업재산권이라고 한다. 예, 맞는 거예요. 정리를 잘했지? 잊어버리지 마. 그 중에 이와 같이 산업재산권 일을 전문적으로 법률적으로 서비스해주는 업을 누가 하느냐? 바로 오늘 여기 서 있는 아저씨, 변리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변리사가 하는 일은 조금 전에 한 번 더 다시 정리하면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이와 같은 산업재산권을 감정을 해요. 기술에 대한 감정도 하고 그 기술에 대한 법률적인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률가를 변리사라고 한다. 최근에는 이 변리사가 하는 일이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또 변리사는 이 특허나 디자인이나 상표 브랜드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는 역할도 해요. 이 기술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그 기술을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기술을 같이 하는, 평가를 하는 이런 역할도 변리사가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변리사는 또 뭔가 하면, 우리가 한 5년 전인가쯤 됐는데 삼성전자하고 애플사하고 큰 분쟁이 하나 있었죠. 기억나요? 뭐 때문에 분쟁이 있었죠? 네, 핸드폰의 디자인 때문에 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또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인식이 업됐어요. 우리 학생들도 그것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재산권이 바로 제도화에 들어가서 권리를 획득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국가가 부여를 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니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있는데 여기 앞서서 이제 아저씨가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뭐라는 거 하면 자,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어떤 사물을 보고 야, 이거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을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아이디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디어. 그래서 아이디어는 번뜩이는 생각이나 힌트 이렇게 요약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이디어는 그러면 실제 지금 실천 가능하도록 구체화되어 있어요?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요? 구체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뭐든지 구체화를 시키려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그런데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실현 가능하도록 구체화시켜 나가는 어떤 제품, 어떤 물질, 또 그와 같은 방법, 이것을 우리가 묶어서 발명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발명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는데 발명의 정의를 내리라 하면 잘 모르지만은 발견의 정의를 내리라 하면 잘 알죠. 발견이 뭐예요? 이 지구상에 있었는 건데 처음으로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발견이라고 한다 그러죠. 그럼 바꾸어서 발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던 건데 최초로 만들어낸 제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발명이라고 한다. 예. 그런데 이 발명 중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물질의 발명이 있고 제품의 발명이 있어요. 자, 볼게. 여러분 지금 여기 책상이 있어. 이 책상 자체는 물질이에요? 물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아는데 그러면 이 책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할 때 거기 재질은 뭐예요?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형태가 없어요. 그런데 물품은 시각적으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물품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시계 물질이에요? 물품이에요? 물품. 물품 뭐야? 시각적으로 형상을 갖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음료수 물질이에요? 물품이에요? 물질. 그렇지. 그래서 물질에는 보면 주로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질이라고 해요. 약이라든지 뭐 접착제, 페인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만드는 그 제품의 본질적인 것, 재료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질이라고 한다. 그러나 물품은 구조와 형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안경도 물품이고 신발도 물품이고 옷도 물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와 실용신안을 구분할 때에 특허는 물질이나 물품이나 그와 같은 것을 만드는 방법을 다 권리화할 수 있는 제도를 특허권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고 실용신안은 미국에는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몇 나라만 실용신안이 있는데 이건 뭔가 하니까 물품에 관한 것만 권리를 주는 것을 실용신안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머릿속에 넣자. 물품은 무슨 권리를 준다? 실용신안. 자, 그러면 특허는 제품도 되고 물품도 되고 또는 뭐예요? 물질도 되고 방법도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특허는 모든 것 새롭게 만들면 다 특허로 출원이 가능한데 그중에 물품에 관한 것은 특허도 할 수 있고 실용신안도 할 수 있다. 내가 선택했어. 그러면 아저씨 왜 그걸 선택해야 되는데요?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특허는 권리가 20년 동안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나라가 권리를 줘요. 다른 사람 못하게. 그런데 실용신안은 절반. 몇 년? 10년을 그 사람의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권리 기간이 좀 작아요. 그 다음에 특허는 좀 아주 20년 동안 권리를 유지하려고 하면 기술 자체가 좀 뭐 해야 되겠노? 오래 갈 수 있고 좀 좋아야 되겠지, 그렇지? 좀 또 세부적으로 기술이 좀 업된 것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실용신안과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한 것, 언제든지 좀 잘 바뀔 수 있는 것 이런 제품에 관한 것을 우리 국가가 실용신안이라 만들어서 주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는 그 실용신안 제도를 두고 있어요. 자, 그럼 디자인은 뭐예요? 디자인. 디자인은 뭘까? 보통 우리 디자인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 그렇지, 겉모양. 자, 이걸 이제 아저씨가 조금 더 이제 법률적으로 이야기하면 외형상으로 보여지는 신비감을 가진 것을 말해요. 신비감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으로 어떤 것을 보고
느끼는 감정. 자, 여러분 눈을 감아도 여러분 학교 로고를 그리라 하면 다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로고는 알고 있죠? 몰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브랜드 상표를 그려봐라. 이렇게 하면 충분히 잘 아는 것은 그릴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어떤 브랜드만 봐도 그 회사나 그 제품이 연관되도록 이미지화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자인이라고 그래요. 특히 우리 남학생들이 다 앉아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유치원 다닐 때 또 학교 다니기 전에 많이 해봤을 거야. 아빠 자동차를 타고 싹 이렇게 가다가 신호위에 딱 걸려서 그러면 창문 옆에 보니까 어떤 차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야, 저 차는 뭐 무쏘다, 이거는 산타페다, 뭐 SM5다, 야, 이거는 뭐 각 브랜드 이름을 여러분 다 이야기할 수 있죠. 뭘 보고 이야기해요? 외형을 보고. 그게 디자인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이 영어 공부도 안 했어. 한글 공부도 안 했어. 그런데 모양만 보고 알아맞힌다. 또 신발 같은 것도 보니까 여러 가지 브랜드 상표의 로고를 보고 이거는 어느 회사 제품 이야기할 수 있죠. 네, 충분히.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자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상표는 뭐냐 하니까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름표가 하나도 없는데 아저씨가 여러분 이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이 안경 쓴 학생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렇지? 어이 저기 키 큰 학생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야. 이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구분하고 사람을 구분할 때도 이름이 있어야 철수야, 홍길동, 임꺽정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대답을 할 수 있고 액션을 취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똑같은 제품을 사러 갔는데 그 제품에 이름이 없으면 굉장히 그 제품을 사는 데 있어서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거 수업을 마치고 시장에 저 남포동에 나가가지고 신발을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발이 마음에 들어. 그런데 거기 신발에 보니까 이름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노? 주인 아저씨 불러야 되겠지. 이 신발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리고 친구가 또 좋은 거 신었는데 야 이거 신발 멋있다. 어디서 샀노 하면 어디서 샀는데 이름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가든지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제품에 브랜드 이름이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회사의 브랜드를 가지고 가서 이런 브랜드의 이런 제품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상표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제품에 붙여지는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신발 사러 갈 때 어떤 사람은 뭐 N 브랜드, 어떤 사람은 뭐 K 브랜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살 수 있다. 그 제품에 붙어져 있는 이름을 우리는 상표로 간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아저씨가 이야기했던 산업재산권의 4가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예를 들게 우리 친구 이름이 뭐고? 한이. 예. 한이가 아주 고민하다가 좋은 제품 하나 만들었어. 뭘 만들어 놓은 거 하니까 핸드폰 케이스를 새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이가 노력해가지고 디자인도 하고 제품도 만들어서 만약에 시장에 내가 팔아요. 얼마에 파는 거 하면 좀 싸게 해서 뭐 그렇게는 안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0원에 막 팔았단 말이야. 1,000원에. 잘 팔린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보니까 저 제품 괜찮네. 내가 하나 사가지고 그걸 복사를 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걸 시장에 500원에 팔아.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누가 만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싼 거 산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우리 한이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낸 것이 잘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 안 팔리지. 그럼 나중에 이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겠어요? 더 잘 되겠어요? 문 닫아야 돼. 왜? 내가 잘 만들어 놨는데 딴 사람이 카피를 하거든. 그리고 또 한이가 딴 사람한테 가서 왜 당신이 내 거 보고 했소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은 한이 보고 당신이 왜 이거 처음 만들었다고 주장하요라고 이렇게 서로 싸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청이라는 이런 관청을 둬가지고 이 관청을 통해서 접수해서 심사해서 우리나라가 그 사람에게 그 제품에 대해서 그 기술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그럼 권리가 딱 부여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우리 한이가 특허를 출원했다든지 디자인을 출원해서 등록을 받았어. 그러면 국가가 딱 인정돼 있는 거야. 요 핸드폰 케이스의 디자인은 또는 발명은 한이 것이다라고 거기 이름이 딱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길동에 와서 카피하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난 네 거 보고 안 했는데 해도 어때요? 자, 여기 내 것이 여기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당신은 내 것을 보고 복사를 했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도라 말이에요, 제도.
그래서 특허청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거기 보면 특허제도,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이와 같은 법 제도를 두어서 권리화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이 권리를 속하도록 만드는 게 관청이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청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와 같은 모든 업무를 출원하는 것부터 등록하는 것부터 했는데 아까 이제 우리 한이가 만든 것처럼 홍길동이 와서 카피를 하면 서로 분쟁이 생기잖아. 싸움이 생기죠. 이와 같은 법률적인 대리를 해주는 것도 변리사가 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 가겠어요? 또 최근에 와서는 아까 삼성과 애플 사이에서 국가가 국가 어떤 게 되는지. 애플사는 어느 나라 거예요? 미국. 삼성은 어디예요? 한국. 우리나라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이게 싸우는데 보면 나중에 보면 이건 국가와 국가의 자존심 싸움도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인가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에 관여하는 법률적인 관여자도 바로 변리사가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저씨 이야기를 조금 해줄게요. 아저씨는 공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나왔는데 학교 다닐 때 한 절반 정도 했어. 무슨 말인가 하겠어요? 절반 정도. 근데 좋아하는 게 있어. 뭘 좋아했는가 하면 뭐 이렇게 만드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꿈이 나는 과학자가 될 것이다. 다 두리뭉실하게 나는 과학자가 될 것이다.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러다가도 형편이 안 돼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군대 갔다 왔어. 그때는 군대를 33개월 보름하고 이렇게 제대를 했어. 그래서 아저씨가 제대를 하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야, 이거 대학을 좀 나와야 되겠다.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제 그때서 철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1년 동안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대학에 들어갈 때의 나이가 27살. 몇 살이고? 19살. 아, 고등학교 3학년. 오케이.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 한 17살 때, 17살쯤 된다, 그지? 그런데 아저씨는 그때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한참 뒤 대학에 들어가니까 27살이야. 고등학교를 73년도 졸업했는데 대학교는 81학번으로 들어갔어. 이야.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고등학교 친구를 통틀어서 지금 아저씨가 간단하게 이야기할 테니까 통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아저씨가 친구들 중에서 대학교 간 친구, 뭐 대학 안 간 친구도 있지만은 대학을 지나간 친구는 제일 늦게 들어갔어요. 81년도. 그때 우리 친구들은 다 결혼도 하고 그럴 해. 그때 당시는 25살에서 28살쯤 되면 다 결혼할 때라. 근데 그때 아저씨는 어디 갔다고? 대학교 1학년 갔어. 그 대학교 4년을 마치고 또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모았어. 돈을 모으다가 아저씨 꿈이 뭔가 하면 내가 대학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철 들어가지고. 무슨 말인가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갖다가 이렇게 지원을 못 받으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모아서 88년도에 석사 과정에 입학을 해요. 무슨 말 하겠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90년도 초가 딱 되는데 환경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미국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저기 텍사스 쪽으로 미국에 이제 갔어요. 네, 아저씨 전공은 뭔가 하면 학부는 식품공학, 대학원은 식품영양학. 거기서도 뭘 했는가 하면 동물을 가지고 실험했어요. 마우스 있지, 마우스. 래트 있지. 마우스는 조그만한 거고 래트는 이따만해 한 500에서 600g 나가는 큰 쥐예요. 이 쥐를 가지고 생리학적으로 실험을 하는 그런 실험에 동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저씨가 저 텍사스 의과대학이라고 샌안토니오에 있는데 거기 건강과학센터의 연구원으로 이제 가게 돼요. 석사 마치고. 그게 90년도야. 그래 거기서 이제 연구 활동을 하다가 다시 이제 박사 과정을 91년도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는 3년 만에 박사 학위를 마치고 94년도에 다시 그 연구소에서 우리 가족 다 왔으면 좋겠다 해서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게 돼요. 무슨 말 가겠어요? 아저씨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면 왜 아저씨가 변리사가 되려고 했는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4년도 들어갈 때에 아저씨가 결혼을 좀 늦게 해가지고 그때 큰 애가 3살. 그 애를 데리고 갔고 그때 우리 집사람 뱃속에는 아기를 하나 안고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몇 개월 있다가 우리 이제 막둥이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94년도 갔으니까 94년생. 여러분보다 훨씬 나이 많다. 지금 군에 가 있어. 내년 3월에 제대를 해.
이렇게 이제 했는데 병원에서는 보면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나 생리학적으로 실험을 많이 해요. 근데 아저씨가 그때 당시에 실험한 건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오래 살 수 있을까? 장수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아저씨가 석사 때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질을 가지고. 체중 조절하고 식이 조절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때 텍사스 가니까 텍사스에서는 노화연구소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왜 빨리 늙어갈까? 그걸 역으로 하면 어때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되겠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질을 실험해 보니까 이걸 지 실험한 것을 사람의 나이로 이렇게 환산을 딱 해보니까 한 125살까지 살 수 있는 이론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이 잘 관리하면은 125세까지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저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나는 100살까지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왜? 아저씨가 대학을 늦게 갔잖아. 그치? 그러니까 애도 늦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좀 더 많이 살아야 되겠다 싶은 욕심이 생겨서. 그리고 이론적으로 보면 어때? 125세까지 살 수 있다는데 내 뭐 좀 끄트머리 좀 잘라버리고 100세 사는데 뭐 문제 있나? 이래서 뭐 꿈꾸는 거에 관계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아저씨가 100세까지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변리사로 태어나게 됐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는 아저씨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갔기 때문에 4년제 대학에서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고 나면 꼭 거기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분이 한 분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 그분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저씨 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아저씨가 영어를 하는데 영어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우리는 콩글리시를 하는데 그 사람은 아주 뭐 바다가 많이 발린 아주 유창한 발음을 하니까 무서운 소리인지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 거야. 다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동료들한테 물어봤어요. 아까 그 낯선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물어보니까 변리사래요. 변리사가 뭐 하는 거냐 하니까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권리화하기 위해서 옆에 와서 영구적으로 자문도 해주고 또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은지 이렇게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하고 회의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문 변리사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아저씨가 이제 인터넷 들어가 찾아보니까 변호사처럼 아까 이야기했지만 산업재산권을 담당하는 법률 전문가야. 자, 아저씨는 정년 퇴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저씨가 아차 이거다 생각했어. 왜? 나는 나이 많이 들어서까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대학 교수는 몇 시에 그만두는 거 하면 한 65세쯤 되면 그만둬야 돼. 아저씨 나이가 지금 61거든. 졌나? 너무 많이 들었나? 고맙다. 근데 아저씨가 올해 한갑을 했거든? 한갑. 아마 여러분 아빠보다도 좀 나이가 많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저씨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대학 교수를 했으면 앞으로 한 5년 정도 하다가 이제 나와야 되잖아. 그치? 부모님한테 물러받은 거 없다면 할 거 없잖아. 그래. 100살까지 살려면은 몇 년 놀아야 되노? 45년 놀아야 되지. 맞다. 아이가 65세에 은퇴하면 100살까지 살려면은 45살까지는 놀아야 되는 거라. 45년을. 얼마나 허송세월이고, 그지? 그래서, 그때 아이디어를 내기면 보면, 내가 변리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야. 몇 년도에? 2004년도. 2004년도 아저씨가 미국 갔거든. 그래가지고 가서 내가 변리사만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잠잘 때마다 꿈은 꿨어. 그러나 그걸 위해서 거기서 막 공부하고 그래 안 했어. 그냥 되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내가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참 좋겠다. 이런 생각만 했어. 그리고 아저씨가 이제 95년도 7월 달에 귀국을 해요. 무슨 말 하겠어요? 귀국을 딱 했는데 그때 귀국하고 아저씨 집은 부산이고 우리 누님 집이 서울에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하룻밤 딱 자는데 아까 아저씨가 뭐 하고 싶어 했어? 변리사 하고 싶어 했지. 그런데 신문에 딱 이리 보니까 박사 특허청에서 박사 특채 33명 모집 이래갖고 합격했다고 신문기사가 쫙 나와 있어요. 야, 특허청이 뭐 하는 데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저씨 생각은 뭐야? 아저씨도 박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박사를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많이 특채를 하나?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부산을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짬짬이 변리사가 뭘 하는지 변리사가 어떻게 하면 변리사가 될 수 있는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허청에 이렇게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변리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저씨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해 줄게. 변리사가 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아저씨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나머지 2가지 이야기해 줄게. 그 아저씨가 이제 보니까 특허청에서 특허청 심사관 모집 그러면 국가 5급 공무원이에요. 5급 공무원. 그럼 사무관이에요. 그러니까 박사, 특채, 전공별로 모집이 있다고 신문에 딱 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저씨가 거기에 이제 원서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3차 시험까지 이렇게 다 하고 아저씨가 이제 합격을 했어. 그래서 아저씨가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특허청에 가서 심사관으로만 활동을 하는 거예요. 변리사는 또 시험만 쳐도 돼요. 사법고시처럼 변리사 고시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변리사 고시를 치면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어요. 그걸 치고 나면 1년간 연수를 받아야 돼요. 연수를 다 받고 나면 변리사 자격증이 부여돼서 이제 변리사의 정확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그 케이스가 아니고 이제 특허청에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어요. 5급으로. 특허청에 지금도 5급 공무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내는 특허나 실용이나 상표나 디자인을 직접 심사를 하는 심사관이에요. 무슨 말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제 아저씨가 아무래도 시험 쳐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있는 실무를 익히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박사 특채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저씨는 특허청에 박사 4기 4번째 그때 7명이 특차대가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6년간 근무를 하고 1차 시험은 또 이제 박사 특채로 가면 1차 시험 면제되고 지금은 2차 시험만 치도록 돼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특허청에 7급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있든지 그러면 5급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를 하면 1차 시험은 면제시켜주고 2차 시험에 합격하면은 변리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는 두째 방법. 아까 첫 번째는 뭐예요? 시험 치는 방법. 둘째는 특허청에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1차 시험 면제받고 2차 시험에 합격해서 시험에 변리사가 되는 방법. 셋째, 이거는 지금 좀 이제 국회에 올라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변호사가 변리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신청하면 또 이렇게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3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해보니까 가장 유리한 변리사는 뭔가 하니까 이공계 학생들이 제일 유리해요. 자, 왜 이공계 학생들이 유리하는가 하면 특허나 실용신화는 뭐예요? 어떤 제품 물질에 대한 기술이라고 그랬지. 그럼 그 기술이기 때문에 너가 와서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법률가가 되어야만이 그걸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공계 학교,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여러분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자연계 학생들이 주로 시험을 많이 치는 것이 변리사고 인문계 쪽에서는 변호사 시험을 많이 준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니까 물론 문과반도 있고 이과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도 충분히 도전해 봄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다음에 변리사의 직업 전망 볼게요. 어떤 사람은 내보고 그러더라. 딱 어제 가서도 모 학교 가서 했는데 아저씨 돈 많이 법니까 하더라고. 그런데 꼭 변리사 안 해도 돈 많이 벌어요.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그죠? 어떤 사람은 국수 팔아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근데 아저씨도 살아보니까 돈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돈 많은 게 행복한 건 아니에요.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근데 아저씨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잘 찾아서 그걸 잘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일 성공하고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야기해 줄까?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발견해야 돼. 선생님이 대학원에서도 공부를 이렇게 가르쳐 보면 대학원생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배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고민하세요. 지금부터. 내가 진짜 무엇을 할 때 즐겁고 무엇을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무엇을 하니까 내가 도움이 되고 힘이 생기더라. 그걸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겠다? 공부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거꾸로 가야 돼요. 우리나라 교육이 그런 걸 가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저씨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지금 아저씨도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강의를 합니다. 아저씨는 뭔가 하면 처음에 5분 스피치를 가르쳐줘요.
그 안에 내용은 뭔가 하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뭐냐, 나의 장점이 뭐냐, 나의 단점이 뭐냐,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직업이 뭐냐,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5분간 발표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듣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그게 잘 없어요.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냥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처럼 돈 많이 벌어요? 이렇게만 질문을 하지, 재밌어요? 아직 일하는데 보람을 느껴요? 이런 질문은 없다, 이런 뜻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좋은 직업이라는 것은 내가 즐거워하면서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 이게 좋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아저씨는 뭐 여러분 대학교 가면 더 좋지만 대학에서도 이야기합니다만 좋은 직장보다는 좋은 직업이 더 중요해요. 직장은 나이가 되면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 만약 60에 나와도 아저씨처럼 100살까지 살려면 40년 동안 놀아야 된다, 이거. 그렇지? 근데 좋은 직업을 갖고 있으면 어때? 놀 필요 없잖아. 내가 건강할 때까지 일하면 되잖아. 쉬고 싶을 때 쉬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좋은 직업이라는 것은 꼭 좋은 전문인 이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가게에서 장사하시는 분도 그게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직업이죠. 직장은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직업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 직업이 나와 적성에 잘 맞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남하고 차별화 두기 위해서 나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거기에 여러분이 더 고민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상한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는 좋은 팁이니까 여러분 정말 귀담아 잘 들어야 된다. 전망 이야기해 줄게요. 이 변리사라는 것은 기술의 척도하고 관계되니까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변리사의 전망은 비례적으로 높다. 즉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 변리사는 후진국으로 갈수록 변리사가 거의 없어요. 왜? 기술이 없으니까.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제품이 없으니까. 뭘 이거 내 것이요 주장할 만한 건덕지가 없다,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게 산업이 발전되고 기술이 고도화되고 세분화되면 될수록 어떻게? 더 이게 증가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더 이렇게 세분화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변리사도 이제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좀 두리뭉실하게 해도 지금은 아니에요. 특허청에도 지금도 심사관들 보면 디자인한 박사 특채도 있고 뭐 기상 사무관도 와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많은 전문가들이 와서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심사관들도 여러 기술 분야에 변리사가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게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라고. 충분히 가능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사법고시 치는 거와 똑같다. 한 3년 정도 열심히 공부 한번 해봐봐. 변리사 시험. 대학 졸업해가지고. 그런데 변리사는 꼭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대통령 중에 한 사람 고등학교 나왔는데 변호사 된 사람 있죠. 우리 부산 출신. 그래서 그거와 똑같이 국가에서 하는 것, 이 변리사 자격증도 대학교 나와야 된다는 뜻은 없어.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무슨 말인가 있어? 그게 뭐야? 전문가야, 전문가.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할수록 기술이 발전할수록 변리사의 전망은 비례적으로 밝다, 어둡다? 밝다. 밝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야 돼.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지금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많은 나라가 이제 기술을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잘 모르다가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알아진단 말이야. 알아지니까 이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분쟁이 생길 수 있지. 옛날 싸울 때도 서로 잘 몰라도 싸우지만 너무 잘 알아도 싸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싸우고 더 잘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면 더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국가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전을 가져. 나는 유엔에서 근무를 하겠다. 나는 아니면 국제 지식 기구에서 나는 와이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내가 근무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비전을 좀 가지라고. 아저씨는 그런 거 못 가졌지만. 무슨 말,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지? 유엔 사무총장도 우리나라 사람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유엔에 도전할 수 있단 말이야. 충분히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충분히 비전이 있어서 하기가 쉽다, 이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변리사가 되면 뭐 돈 많이 법니까 하는데 돈 많이 벌어요. 책도 한 10권 썼어. 응? 여러분도 아저씨보다 훨씬 젊었잖아. 충분히 할 수 있어. 아저씨보다 더 좋은 학교에 갈 수도 있고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아저씨는 아들이 둘이 있어.
아들 둘하고 상담할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상담을 했어요. 네 이과 가라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네 뭘 좋아하니? 네가 조사해보니까 어떤 과가 있더니 그럼 그 과에 대해서 설명만 해주는 거예요. 고등학생은 잘 모르잖아, 그렇지? 요즘은 과도 이름이 너무 그냥 다양해가지고 잘 몰라요. 그럼 홈페이지 들어가면 쭉 내용가 나오거든. 학과의 개요가 나오면 아, 이건 대충 뭐 하는 학과다라고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변리사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한번 아저씨가 대충 이야기해 줄게. 변리사가 되면 회사의 법무팀의 직원으로 갈 수 있어요. 아저씨에게도 서울에서 헤드헌터 하시는 분이 있어요. 헤드헌터가 뭔가 하면 조금 고급 인력들을 갖다가 이렇게 발굴해서 회사에 이렇게 취업시켜 주는 거 있죠. 그런 사람인데 1년에 딱 2번 전화 와요. 혹시 후배 중에 똑똑한 변리사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저씨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안 되고 또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젊은 친구들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있잖아, 그렇지? 그런 애들은 20대 말 30대 초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활발하나, 그렇지? 그런 친구들을 소개해달라 해서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나는 변리사에서 기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기업은 또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기업에서는 기획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법무팀이 중요해요. 법무팀에서 한 역할을 하나 소개할게요. 변리사는 뭘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아까 기술 평가도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기술 분석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해야 평가를 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회사가 A 제품을 만든다. 이해가 돼요? 만든다면은 이 A 제품을 비슷하게 만드는 회사가 어딘가 있을까 하고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다 조사를 해야 될까, 이가. 그럼 미국에도 A 비슷한 것, 뭐 중국에도 비슷한 거 만드는 거, 일본도 있고 유럽도 있고 뭐 독일에도 있고 뭐 쫙 이렇게 조사를 하겠죠. 그럼 조사를 하고 나면 우리가 만드는 A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어떤 권리 침해가 있는지 또 기술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누가 분석해요? 변리사 팀에서 분석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왜? 변리사들은 기술을 갖고 아는 사람들이니까. 다 자기 전공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그런 사람이 분석을 쫙 해보니까 아,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다. 왜? 몇 년 동안 쭉 기술의 흐름을 보면 갈 수 있는 방향성이 나올까요? 그죠? 이걸 이제 어디다 주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이 주어서 기획실에서 연구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회사의 기술 방향의 목적은 이쪽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브레인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 하니까 선진국 가면 갈수록 법무팀에서 하고 있어요. 이해가 돼요? 옛날엔 그걸 연구소에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구소는 기술이 옳다, 그러다, 같다 이런 것만 하지 법적으로 충돌이 된다, 피해간다 이런 것은 못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의 법을 포함하는지 벗어나는지, 즉 법률적인 요구로 하면 저 기술을 침해했는지 침해하지 않았는지, 침해하면 안 되잖아, 남은 그거지? 침해하지 않고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회사 기업의 법무팀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도 있다. 둘째,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회사의 연구, 기획,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또 대학에도 갈 수 있어요. 지금 보면 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 단장이나 또 법대에서도 변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간혹 모집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둘째는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법무팀이 또 법무사무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런데 취업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아까 동기 중에서 아저씨 동기 중에서 7명이 들어갔다 했지, 그지? 그중에 지금 2명이 거기 지금 있어요. 서울대 약대 약대에 박사 학위를 갖고 와서 특채에 있다가 거기 이제 들어간 친구 있고, 영국에서 공부해가지고 학위 받아가지고 들어간 친구도 하나 있고 들어가 있어. 거기 할 수도 있고, 또 둘째 개인이 할 수도 있어. 개인이. 아저씨는 개인이 해. 자, 여러분 보자. 종합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혼자서 다 하더나? 여러 선생님이 있지. 그 선생님이 나중에 거기서 경험을 쌓아가지고 나는 동네에서 개업을 혼자 할 수도 있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럿이 하는 법률회사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내가 혼자서 개업해서 개인 사무실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최근에 특허청이나 국가공무원들 중에서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 5급으로 특채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리사 시험 딱 쳐갖고 합격하면 아, 나는 실무적으로는 잘 모른다 라고 하면 특허청에
지원을 해가지고 특허청에 공무원 5급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저씨하고 완전히 역순이다, 그렇지? 그렇게 해서 실무를 쌓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업무를 하면 훨씬 훌륭한 변리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또 아저씨 이야기 조금 돌아갈게. 아저씨가 미국에서 변리사라는 걸 알게 됐다고 그랬지, 그렇지?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됐는 거? 그래 이제 고려했어. 그래 이제 거기 들어갔다가 아저씨가 이제 시험 쳤는데 2004년도에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요. 자, 보자. 머리 잘 드는 사람들. 아저씨가 언제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몇 년도? 94년도. 그제? 그러면 2004년도에 땄으니까 몇 년 걸렸어요? 근데 생각만 하고 뭐 일하다 보니까 10년 만에 됐어요. 그리고 아저씨는 사무실을 2005년도에 개업했어요. 그래서 지금 15년도니까 몇 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서 아저씨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이라는 것이 생각 한번 하니까 자기가 싹 바뀌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나는 안 된다. 우리 집에 밀어줄 사람 없다. 우리 집엔 돈 없다. 나는 뭐 백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나? 세상은 굉장히 넓어. 할 일이 많아. 여러분이 노력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 대학도 가기가 쉬워. 아저씨 대학부터.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면 대학원 가면 요즘 보니까 돈 주면서 학생들을 이렇게 공부시켜줘요. 박사과정도 뭐 7, 80만 원씩 주고 등록금도 주고 그래가 공부시켜요. 아저씨 다닐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요즘은 내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대학도 뭐야 외국하고 연결이 돼서 연수도 갔다 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 뭔가 하면 내가 94년도에 생각했는데 10년 뒤 되니까 이루어져 있더라. 그리고 또 이야기해 줄게. 아저씨가 아까 대학교 들어갈 때 27살인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제일 늦게 갔다고 그랬지. 그런데 박사 학위를 94년도 받았거든. 94년도. 박사 학위 마치고 미국 갔으니까. 그런데 나는 몰랐어. 우리 동창 모임에 한번 갔더만은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일성아, 네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박사 1호다 그러더라고. 아저씨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대학은 제일 늦게 들어갔는데 대학의 제일 끝이라고 생각하는 박사는 제일 첫 번째 했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빨리 시작했느냐, 누가 좀 늦게 시작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그걸 먼저 생각했느냐,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게 더 중요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속도보다는 뭐라고? 방향이라고. 방향. 만약에 제 선생님이 자 여기 가서 어디 저 뛰어라. 1등부터 10등까지 자른다라고 딱 했는데 어디로 뛰어야 될지 방향도 안 가르쳐 줬는데 너가 그냥 마음대로 가다가 보면 어때? 야 거기 아니야 서쪽이야 했을 때는 어때요?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은 제일 꼴찌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하면 제일 먼저는 방향을 정해. 무조건 달리려고 하지 마. 그게 뭔가 하니까 아까 아저씨가 이야기했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뭐 하고 싶은지 그거부터 설정을 해. 그리고는 찾아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이 이제 가속을 붙여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많은 학생들은 무조건 뭘 할지도 모르고 가속을 붙여. 어느 점수까지 가. 점수 가지고 이제 학교 찾지. 학과 찾지. 그러다가 나중에 졸업하고 나니까 갈 데 없지. 난 별로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고등학교까지는 경쟁력이 굉장히 우수한데 대학 들어가면 경쟁력이 하이에 머물러. 왜? 독창성이 없거든. 내가 하고 싶은 의욕이 없거든. 내가 하고 싶어서 거기 간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최근에 대학에 와서도 뭐예요? 2년 마치고 나면 편입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아저씨가 학교 다닐 때는 편입이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이 과에서 저 과,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막 옮긴단 말이에요. 그게 국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낭비예요, 낭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광명이잖아, 광명. 그지? 빛나야 될 거야, 이거. 그러니까 빛나려고 하면 내가 처음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의 방향성을 먼저 택해요. 무슨 말인가 하겠어? 거기에 속도를 붙여. 10, 20, 30, 40.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렇게 해야만이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럼 돼요. 그럼 마칠까?
자, 그럼 우리 회장. 수고했습니다. 예. 학교에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진로에 대한 더 넓은 안목을 갖추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변리사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흥미가 있었긴 했는데 사실 조금 얕은 지식이 있었긴 했는데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좀 더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망이 밝다해서 그쪽으로 이제 꿈이 확정되었습니다. 진짜 이 강의를 좀 꾸몄어요. 예. 꿈이! 가자! 가자!